이어서 저희가 했었던 프로젝트,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에서 이수정 소장이 이렇게 설명드렸던 저희의 생각들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프로젝트는 저희가 독립하고 처음으로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 비욘드 더 스크린입니다. 우리나라 주거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이제 아파트가 있고 그게 이제 전체 주거 유형 중에 한 58%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이제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리고 그 세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거 유형이 바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 도시를 삭막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그 오명을 가지고 있고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그 편의성이나 공간 활용의 면에서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단독주택도 그 전체 비례 대비 비중은 크진 않지만 여러 건축가들이 이렇게 도전과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발전을 거듭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주거유형 중에 세 번째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발전 없이 그냥 그대로 좀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다 보면 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것들이 그 개발업자들의 경제적 이익 추구랑 서민들의 자가소유 욕구가 이제 부합이 되면서 어떤 정해진 법규 안에서 최대한의 건축 면적을 확보하면서 가능한 싸고 빠르게 짓자 식의 이제 양적 선장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 환경의 질과 건축의 완성도는 이렇게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담는 공간이라는 그 본연의 이렇게 임무를 정작 배려하지는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었던 다세대 주택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서 그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 관점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나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대지 위치는 이제 강서구 내발산동이 있고요. 지하철 5호선 우장상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 표시를 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 오래된 다세대 빌라들하고 그 신축 빌라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네에 이제 한 부분에 저희 사이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동네 상주하면서 느낀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그 동네 사진들을 좀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계획 단계에서 철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어떤 건물과 상관없이 붙여지는 어떠한 그 설비 시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망가지는 외관들, 그리고 어떤 법적 규제, 도로 사선 제한이나 정부 일조 사선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테라스 형식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또 나중에 그 무분별하게 증축이 되면서 이질적인 재료로 기존의 건물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덧붙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못하는 어떠한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찰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적어도 이러한 것들만은 좀 개선시켜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 그게 가장 큰 또 디자인 단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관찰과 함께 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관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단독주택하고 달리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는 영역 자체가 그 건축주가 직접 사는 공간이기보다는 어떤 그 임대 수익을 위한 수익형 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대부분의 이제 이런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분들이 이제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노후를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이제 노후를 조금 편안하게 보내고 싶은 이러한 그 바람 때문에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축가의 의도나 욕심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가 요구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요구 조건이 최대한의 전용 면적은 만족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로 삼고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두 개의 볼륨이 외부 계단에 의해서 이제 연결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H자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동서방향으로는 이 스키플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공사하기 전에 저희가 계획한 그 건축물이 어떠한 식으로 구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이미지였고요. 보시면 1층에는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카페가 들어와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 있고 이제 가운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는 크기랑 형태가 서로 다른 14개의 세대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2층부터 4층까지는 한 층마다 이제 4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2세대는 그 방이 하나 있는 원베드 타입이라 그러죠. 그런 유닛이 들어가 있고, 그 오른쪽에 2세대는 방하고 이제 주방 거실의 구분이 따로 없는 스튜디오 타입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평면 타입에서도 저희가 건축주분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제안을 드렸던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외고라든가 예술고라든가 이러한 고등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학생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가보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하고 이제 평형대를 좀 리서치를 해서 정했고요.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혼부부나 조금 큰 평수를 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 아래층 두 유닛을 합쳐서 이렇게 한 세대가 구성이 되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완공된 저희의 건물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 형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안이 됐던 점은 추후에 이제 건물이 아까도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무분별하게 증축이 되거나 이제 확장 또는 변질되는 것을 저희는 좀 막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의도와 다르게 막 덧붙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최대한 간결한 그 형태를 유지하려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테라스 형식이 아닌 조금 다르게 사선으로 저희가 형태를 정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면적을 어떻게 찾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됐고, 그러한 고민들에 대한 해법으로 저희가 찾은 것이 그러니까 스키플로우 구조입니다. 이 스키플로우가 왜 면적에 도움이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다세대 주택들은 계단실이 있고 계단실에 붙어있는 홀이나 그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를 통해서 각 세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복도 공간들을 저희는 그 전용 면적으로 찾아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각각의 계단참에서 바로 각 세대를 진입하게 함으로써 그런 복도 공간을 줄여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진 복도 공간만큼 각 세대로 이제 저희가 찾아준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런 일반적인 그 다세대 주택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환기나 채광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저희는 그 두 개의 덩어리가 외부 계단에 의해서 연결되는 형태를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각각의 4세대, 모든 세대가 3면의 오프닝을 다 가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적극적인 자연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도 이제 이런 그 계단참의 문이지만 그 여름 같은 그 때에는 이제 대문도 열어놓고 그러면은 이렇게 창과 대문을 통해서 이렇게 환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부 계단에 의해서 그 자연스럽게 생긴 중간에 작은 중정 공간이 있는데, 그 이 부분의 양쪽 벽면을 저희가 이제 외장 재료로 벽돌을 사용을 했는데 벽돌을 쌓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한 거죠. 이렇게 중간에 사이를 두는 비워 쌓기를 이용해서 이제 벽돌 스크린을 계획하였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햇빛과 바람은 들이대 어떤 주변 환경은 좀 필터링 해주면서 외부의 시선을 좀 차단시켜주기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용자에게는 그 보통의 다세대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두컴컴한 복도를 지나서 각 세대로 진입하는 그러한 경험 대신에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빛과 바람의 이러한 그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다양한 표정이 연출되는 그런 중정 공간을 통해서 각 세대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게 저희가 계획을 해줬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에서 그 벽돌 스크린 쪽을 바라본 현관 쪽을 바라본 이미지고요. 이게 저희 중간에 계단실이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계단 참에서 각 세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중정 공간에서 조금 다양한 재밌는 활동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약간의 건축가의 바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담아봤던 그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시간이 흘러서 가보면 계단 같은 곳에 이제 화분을 이렇게 사용자들이 얹어놓기도 하고 하면서 뭐 이런 그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잘 사용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그림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벽돌의 비어쌓기 그림이 벽면에 이렇게 되면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표정을 연출합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작은 집 같은 경우에는 이소정 소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떤 굿 리스너로서의 역할이 조금 더 충실했다고 한다면 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달리 건축주가 직접 사는 공간이 아니고 어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굿 스피커로서의 역할에 조금 더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이 재료에 의해서 이제 벽돌 중에서도 왜 회색 벽돌을 골라서 썼냐는 이렇게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 많은 벽돌 중에서 이 벽돌을 골랐던 이유는 아까 작은 집에서도 어떤 저희가 재료를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대지 주변이 이제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 그런 다세대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대부분이 빨간 벽돌의 그 건물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올라가는 신축 빌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회색빛의 돌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막 혼재하여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새롭게 계획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재료적인 그 느낌과 어떤 색감적인 느낌에서 어떤 중간자적 역할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러한 재료를 골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설명을 드릴 프로젝트는 이제 얼마 전에 또 착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따로 또같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서초구 내곡지구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본 건물은 이제 총 3개 층 규모의 3세대를 위한 그 다가구 주택인데요. 이 건물이 들어서게 될 그 위치가 이제 청계산 그 초입이에요. 초입으로서 이제 상가 이웃하여 있어가지고 이런 어떤 단정한 단독주택들과 함께 어떤 서울 도심에서는 같은 서울이긴 하지만 도심에서는 이렇게 느끼기 힘든 보기 드문 풍경을 이렇게 자아내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택지개발지구인데요. 이제 보금자리 주택지구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고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단독주택 필지로서 법규적으로 이제 3층까지만 지을 수 있고 3세대까지 가능한 그런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사이트 모습이고요. 지금은 이제 택지개발지구이기 때문에 땅이 이제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허허벌판이에요. 그리고 막 이제 새로 신축되는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하지만 이쪽에 이제 기존에 있던 마을들은 굉장히 이제 단정한 단독주택들이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어떤 리스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리스너의 역할을 한 게 뭐냐면 건축주가 이제 요구했던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분께서 현재 고등학생 자녀 2분을 이렇게 데리고 계신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향후 그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장성해서 이제 각각의 가정을 꾸렸을 때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동시에 이제 각각의 프라이빗한 영역은 지키면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어리니까 최상층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면서 아래 이제 2세대는 그때까지 이제 임대 수익을 위해서 계획을 할 것을 요구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2개 상충되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동안에는 세 가구가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가 되고 지극히 프라이버시가 좀 존중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함께 모여 살게 되었을 때는 각각의 프라이빗한 영역은 좀 지켜주지만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전체 건물이 하나의 건물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족시켜주기를 원하셨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게 뭐냐면, 보시는 바처럼 이제 3세대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보통 층별로 이렇게 각각의 세대를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제안을 드린 것은 아래 이제 2 임대세대를 복층형으로 구성을 해서 그 2개의 매스 위에 하나의 볼륨이 얹어지는 그런 구성을 취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 A 유닛이 이제 복층형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옆에 똑같이 이제 대칭돼서 B 유닛이 들어가게 되고, 이 공간이 저희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의 공간으로 작용하게끔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공간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임대를 주는 상황에서는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들어와서 주인 세대로 올라가는 그 중간 공간이고요. 이게 그 손님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게스트 다실이나 뭐 서재 같은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성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각각의 세대에 들어와서 한 집으로 사용을 하고 싶었을 때는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구조벽이 아닌 어떤 가벽으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커다란 공사 없이 이 부분만 가볍게 털어내면 이 부분이 이제 가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각각의 이제 세대에서는 프라이빗한 자신만의 영역을 지키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가족실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이게 주인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면 어떤 옥상에서 바베큐 파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게 그 땅 자체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고 외부 공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이트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어떤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두 세대를 이 복층형으로 계획함으로써 또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주택단지가 보금자리 주택단지 옆에 있으면서 어떤 주 타겟층이 신혼부부나 어린 아이를 둔 젊은 부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파트 생활에서 젊은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이 이제 층간소음에 아이를 뛰어놀지 못하는 부분이어서 복층형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도 또 아이디어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이제 개별적인 현관을 가지고 출입을 하게 되고, 1층에는 이제 주방과 거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방이 있는 그런 구성이고, 계단을 통해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주인 세대가 쓰는 이러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면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3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공 지붕을 이용해서 거실 공간에서 높은 층고를 위해서 좀 볼륨감 있는 공간감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고요. 외부 인면의 모습이고, 저희가 전시회에 썼던 이제 모델의 사진입니다. 재밌는 게 이제 각각의 인면이 굉장히 좀 다른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보는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상상하는 완공이 됐을 때 이미지를 그려본 것이고요. 이렇게 뒤쪽에서 주차를 하고 각 세대로 진입을 하고 3층은 외부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진입을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옥상 공간에서의 어떤 활용을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었던 거고요. 이제 주인 세대의 어떤 박공의 거실 공간에서의 느낌. 이 옥상 공간하고도 이제 자연스럽게 시선 교체가 되게 이쪽에 창을 내줬고요. 여기까지가 저희 프로젝트 소개고요. 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저희 끝맺은 말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건축주분들께 이제 어떤 그 설문지를 드려요. 그래서 건축주분께서도 스스로 하여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주택을 짓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집을 짓고 싶느냐라고 하면은 막상 되게 막연하게 그냥 한 몇 평 정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끊임없는 그런 질문지로 이제 무엇을 원하시는지 스스로 건축주분으로 하여금 한번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과 질문들을 계속 드려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게끔 만들어 드리고, 그런 얘기를 저희가 도출해내고, 그리고 그런 걸 저희가 듣고,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건축주분과 처음에 대면할 때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여쭙기보다는 그런 생활 패턴과 방식과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내면서, 아, 건축주분이 갖고 계신 생각은 이러한 부분이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에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물론 이제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단독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또 관찰의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저희가 진행해 나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강연을 끝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설령 이제 주택을 짓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그냥 오늘 이 자리로 하여금 모두가 내가 어떠한 삶의 방식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예. 오늘 같이 이야기 해주신 이보정 박상빈 부장님 다시 한번